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에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거는 이제 이런 거였죠. 그렇죠? 자, 여기 전하가 하나 있을 때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세게 밀어낼 거냐. 또는 여기 만약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서로 잡아당기는데 둘이 얼마나 세게 잡아당길 거냐. 여러분 만약에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명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나타내는 게 좀 재밌지만 이 둘이 줄다리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둘이 힘이 셀수록 당연히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줄을 묶어 놓고 어떤 사람이 나무에다 묶어놓고 혼자서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 줄다리기를 하는 세기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아까 두 개는 내가 힘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힘이 세면은 줄을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혼자서 내 힘만 결정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기장의 세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기장, 이거는 운동장, 그런 장, 필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우리가 전장이라고도 해요. 자기장, 자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 그걸 줄여서 자장이라고도 하고요. 전기장의 세기, 전장의 세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밑에 한번 보시죠.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 내에 있는 전하에는 전기장에 의한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한 것을 바로 전기장의 세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아까 힘 F는 이 앞장에서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하고 Q2였죠. 그쵸? 두 개가 서로 밀고 잡아당기는 거. 근데 지금은 여기를 기둥이라고 놓고 얘를 하나, 기준이라고, 얘를 Q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계산 하나만 하죠. 그냥 이렇게. 그쵸?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고요. 단위는 조금 바뀌어요. 그럼 볼트 퍼 메타가 돼요. 아까는 뉴턴이었잖아요. 그쵸? 볼트 퍼 메타. 1m당 몇 볼트의 힘이 미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난로를 켜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집이 난로를 만약에 켠다. 이렇게 동그란 난로를 만약에 켜게 되면은 이 난로 주변에 열이 방사형으로 뻗칠 겁니다. 즉, 난로 가장 따뜻한 곳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얼마라고 할까요? 한 50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난로의 열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쳐나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의 세기와 여기에 있는 열의 세기, 이 A점과 B점, 누가 더 따뜻할까요? 당연히 가까이에 있을수록 더 따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덜 따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m 멀어질 때마다 온도가 한 2도씩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온도의 세기는 2도씨 퍼 메타가 되는 거죠. 1m당 한 2도씨 정도씩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식을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개념은 그렇다는 거. 여기에 플러스 전하 하나가 있다면 이 플러스 전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힘은 더 약해지게 될 거다. 그걸 1m당 단위로 나눈 것을 1m당 세기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게 되고 식은 2-5처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전기력 선이라고 있어요. 즉 플러스랑 마이너스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어떤 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즉 예전에 여러분께서 자석 N극 S극을 놓고 유리판 얹은 다음에 철가루를 탁 뿌렸을 때 마치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의 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죠. 이런 선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가상의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기력 선이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데 전기력 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그림 밑에 A부터 F까지 보죠. A, 정전하, 플러스에서는 밖으로 나가고요.
B, 마이너스는 가운데 들어오고요. C, 정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D, 두 개가 똑같을 때에는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 크기가 다를 때에는 큰 쪽에 작은 거를 잡아먹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F, 평행할 때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성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전기력선은 첫 번째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렇죠? 두 번째,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 두 전기력선은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지 않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는 게 없습니다. 교차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를 하게 된다. 이 방향이 일치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4번에 전기력선은 등 전이면과 직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지도에 등고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산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뭐예요? 이거 등고선이라고 해서 등고, 높이가 같은 것끼리 이어놓는 선이죠. 그럼 여기가 조금 좀 이렇게 산이 완만한 거고 여기는 좀 어떻게 돼요? 조금 급한 거죠, 그렇죠? 급한 거죠. 등고선을 보면 우리가 높이를 알 수 있게 되죠. 뭐 지도를 보고 등온선, 온도가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선, 지금 뭐냐면요, 등전위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하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진다고요. 밖으로 뻗쳐나간다고요. 근데 전위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전위가 같은 것끼리 선을 긋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된다고요. 이렇게 구 모양으로. 그러면 전기력선과 등전위면과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직교한다. 5번,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자석도 여기가 밀도가 높죠.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죠. 그래서 여기 양쪽 끝이 자기장의 세기가 큰 거죠. 전기력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력선도 여기가 밀도가 높은 곳이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6번에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며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자, 밑줄. 펜 준비하시고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밑줄.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개 치는 날에는 반드시 자동차 안에 있어야 되겠죠. 도체 안에는, 도체이잖아요. 그렇죠? 도체 안에는 전기력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자, 이러한 걸 가지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죠.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력선의 관계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거 똑같은 면적, 똑같은 종이 같은데 이 몇 가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14가닥 정도? 전기력선이 14개가 있고요. 오른쪽은 한 6개 정도? 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면은 전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이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강전기장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좀 약하니까 약전기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전기력선의 세기, 전기력선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수와 관계가 있고, 자,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면적 분해에 전기력선의 세기가 전기력선의 가닥수가 몇 가닥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때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단위는요.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더 세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가우스의 정리가 있죠. 법칙은 아니에요. 정리한 거예요. 가우스가 누굽니까? 가우스. 가우스 아세요? 위대한 수학자.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죠. 위대한 하도 수학적인 부분에 이룬 업적이 많아가지고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주 그냥 몇 살, 5살, 6살 때부터 아버지가 옆에서 계산하는데 아버지 그 계산 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가우스가 9살인가요? 10살인가요? 이때 아주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수학적으로 아주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조금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확보하려고, 자유시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애들한테, 야,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이렇게 딱 질문을 내죠.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자유시간 갖고 싶으니까.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게 이거 어떻게 쉽습니까? 그랬더니 가우스가 딱 5분 만에 선생님 5050입니다. 딱 이야기하죠.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계산했어? 가우스가 얘기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하면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1이랑 100이랑 더하면 101이 될 것이고 2랑 99랑 더하면 101이 될 것이고 3이랑 98이 더하면 101이 된다. 이것이 총 몇 번? 50번 반복하기 때문에 101이 50번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5050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가우스가 9살인가 10살 때 딱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도 이 푸는 방법이 신기해서 이것은 나중에 등차 수열의 계산의 원리로 적용이 되게 되는 수학적으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걔가 바로 가우스예요. 걔래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바로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바로 이제 전개도 이제 한 획을 남긴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만약에 1쿨롱의 전기량이 있다. 그럼 1쿨롱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력선이 몇 가닥이나 나갈까? 자, 이것을 이제 궁금했습니다. 전기력선이 몇 가닥이 나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조명을 이렇게 봤을 때 조명에서도 광속이 나온다고 해서 조명에서도 이렇게 빛의 가닥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빛이 몇 가닥이 나올까요? 이때 가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폐곡면에서 나오는 것이 뭐 임의 평면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나온 것과 같게 되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가닥수를 계산할 때는 이 주변을 이룬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석에서도 자기력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공기에다가 놨을 때랑 물에다 넣었을 때랑 기름에다 넣었을 때랑 진공에다 넣었을 때랑 고무로 덮었을 때랑 거기서 나오는 가닥이 다를 것이다. 즉, 이 주변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서 다른데 그 구성하는 물질의 어떤 능력, 유전율, 엡실론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돼서 가우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즉, 가닥수는 Q를 엡실론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진공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진공일 때는요, Q를 어떻게 돼요? 진공의 유전율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진공의 유전율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우스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우스의 정리. 이 정도만 그냥 일단 볼게요. 다음에 두 번째, 전속과 전속 밀도. 자, 이제 가닥수를 그러면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개수 하게 되면 1 나누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럼 1쿨롱에서 몇 가닥 나오는 게 뭐가 그냥 중요하냐. 그냥 1쿨롱에서 한 가닥 나온다고 하자. 그걸 바로 전속이라고 합니다. 전속. 빛은 광속이라고 해요. 1쿨롱에서 한 가닥 나오고 그냥 10쿨롱에서는 10가닥 나온다고 그냥 하자. 뭐 몇십만 가닥 나오는 게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1쿨롱에서 한 가닥 나온다고 하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속이라고 합니다. 전속은 그러니까 전기력선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속의 성질을 보시게 되면 전속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에서 끝난다. 그렇죠? 전속이 나오는 곳 또는 끝나는 곳은 전속과 같은 전하가 있다. Q쿨롱의 전하에서 Q개의 전속이 나온다. 전속은 도체에 출입하는 경우 그 표면에 수직이 된다. 뭐 이야기 되고 그 밑에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점전하에서 나오는 전속 밀도는 자, 전속 D라고 해서 이걸 전속 밀도라고 하는데 전속 밀도는 엡실론하고 E라고 하는데 E가 전기장의 세기죠.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그다음에 유전율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장의 세기 E는 어떻게 됩니까? 전속 밀도를 뭘로 나눈 거예요? 엡실론으로 나눈 것과 같게 되죠. 전속 밀도이기 때문에 그 전기량의 밀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건 쿨롱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전위, 한 점에서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V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하게 된 것과 같고, 원래 전기장의 세기가 뭐예요? E가 단위가 볼트 퍼 메타지 않습니까? 그럼 이 R, 거리를 미터를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단위는 볼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만 알고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볼게요. 그쵸? 자, 1번.
다음 중 1볼트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우리가 한 일을 W는 VQ라고 했고, 자, V는 어떻게 돼요? 한 일을 Q 전기량으로 나눈 것과 같죠? 답은 1번 줄 퍼 쿨롱. 2번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전장의 세기는 뭡니까? 볼트 퍼 메타. 답 3번. 3번에 전기장의 세기로 오른 것은 4번 볼트 퍼 메타. 1번에 헨리 퍼 메타는요, 휴먼에 투자한다. 투자율. 2번에 패러드 퍼 메타는 FM이다. 유전율. 3번에 암페아 턴 퍼 메타다.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우리가 배웁니다. 전기장의 세기예요. 전기장의 세기. 자, 4번 비유전율 2.52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6승 쿨롱 퍼 제곱미터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는요. 3번에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거는 비유전율이랑 그 다음에 전속 밀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장의 세기 2는 전속 밀도를 유전율로 나눈 것과 같죠. 그럼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것과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속 밀도는 얼마냐면 2 곱하기 10-6승, 2 곱하기 10-6승. 자,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보실 분만 보십시오. 그럼 진공의 유전율은요, 8.855 곱하기 10-12승 곱하기 비유전율이 2.5. 능력이 2.5배 더 좋은 거니까 계산하면 9 곱하기 10의 4승. 2번. 5번에 유전율 2.5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6승 되는 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지금 4번이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시험에서는 1번처럼 보기가 나온 게 있고요. 어느 시험에서는 2번처럼 보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답은 똑같아요. 2번. 6번에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볼트 퍼 메터. 7번 전기장의 세기에 관한 단위는 4번 볼트 퍼 미터.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봅니다. 8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에 같은 전기력선은 흡인한다?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플러스 있고 자 마이너스 있게 되면 같은 전기력선은요 서로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여러 가닥으로 보이는 거죠. 흡인하면은 나중에 합쳐서 한 가닥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1번. 9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2번에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반발하죠. 그렇죠? 2번이 잘못됐죠. 10번 다음 중에서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4번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서로 교차하나요? 아니에요. 서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자, 11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2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그쵸? 2번. 12번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전기력선 양전하에서 출발해서 음전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음전하에서 출발해서 양전하로 온다니까 잘못된 얘기네요. 13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등전이면이라고 했죠. 그쵸? 교차 관계 어떻게 돼요? 직각으로 교차한다. 줄여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1번이죠. 14번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내부 전기장은 다 빵이에요. 1, 2, 3. 왜냐하면 도체의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기 때문에. 4번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 아니라 수직입니다. 답 4번. 만약에 제 주먹이 여러분 전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구라고 하게 되면 나올 때 수직이죠. 이렇게 직각이죠. 4번이죠. 15번 유전물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은 얼마인가? 가우스 정리죠. 자, 엡실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Q를 엡실론으로 나눈 것만큼 나오게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진공일 때다라고 하게 되면요. Q를 어떻게 돼요? 이 진공의 유전율로 나눠지게 되면 됩니다. 16번 다음 중 전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전위. 2번에 줄 퍼 쿨롱, 그 다음에 뉴턴 메타 퍼 쿨롱, 볼트 다 전이에요. 근데 1번에 볼트 퍼 메타는 전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17번 다음 중 전속 밀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밀도라고 하게 되면요. 제곱미터 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면적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속은 쿨롱이니까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1번.
2번 암페어 퍼 메타. 1m당 몇 암페어냐? 라고 하니까 이건 자장의 세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속 밀도 웨버 퍼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몇 웨버냐? 자속이 얼마큼 되냐는 자속 밀도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전장의 세기가 됩니다. 18번. 전장 중에 단위정 전하를 놓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것은 2번의 전장의 세기. 19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최근에 나왔던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쿨롱의 법칙으로 해서 두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가 이렇게 돼요. 이거 한 번만 보시면은 다음에 풀 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있고, 자, 여기 1m 되는 지점에 Q, 그리고 2m 되는 지점에 P. 지금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의 서로 그 차이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만큼 온도를 내는 난로가 있는데 1m 떨어진 점과 2m 떨어진 점 둘 사이의 온도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일단 P 점의 전위를 구하고 여기 Q의 전위를 구해서 두 개를 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온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 온도를 구해서 빼면은 되는 것처럼. 그러면 P 점의 전위를 한번 볼게요. 전위. 전위는 뭐예요? 볼트잖아요. 그렇죠? 볼트니까 볼트 퍼 메타에서 메타를 곱하게 된 겁니다. 즉 그렇게 돼서 이때의 전위는 계산하게 되면은 VP는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 제곱이 아니라 그냥 R이에요. R. 왜냐하면 미터로 곱해서 분해.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90볼트가 돼요. 다음에 그러면 VQ의 전위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여기는 R이 2고 여기는 R이 1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은 180볼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90볼트가 되고요. 여기는 180볼트. 좀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차이는 얼마예요? 둘 차이는 90볼트만큼의 전위차가 발생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위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